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네, 12월 1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 일단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는 이 정부 정책,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일 못하는 성과 없는 성과 없는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년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일감이 부족한 생산 라인의 정규직을 다른 생산 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통상 이제 다른 업무로 이렇게 이동시킬 때에는 노사 합의라든지 이런 정해진 또 노사 합의에 기초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마음대로 해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는 대신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 이게 바로 정부의 취지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안정성? 누구를 위한 노동시장의 안정성인가요? 예. 자, 이런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은 그래서 성과가 현저히 낮은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 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예. 자, 때를 같이 해서 한겨레 8면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MBC가 업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합법성 등에 대해 유료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MBC가 인사평가 결과를 앞세워서 경영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원들에 대한 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MBC는 그동안 인사평가를 노조원 등에 대한 인사보복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170일 파업을 했죠. 그 파업 뒤에는 파업 참가자 1000원이 R등급을 받았습니다. R등급, 최하 등급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 R등급을 받은 직원들, 일 못하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겠죠? 경영진 입장에서 말입니다. 예. 지난해 초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시사 매거진 2580의 김연국 기자가 취재 중단 지시에 반발하니까 R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못한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윗사람 말을 안 듣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 R등급 부여. 이게 그야말로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한편 김현장이 MBC로부터 유료 자문을 해줬는데 예. 김현장은 이렇게 단기간에 저성과자들을 해고시키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화우라는 곳도 이렇게 자문을 해준 모양이죠. 화우 역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법적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해서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한다. 이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면, 시행하게 된다면 이 MBC R등급 노동자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MBC 사측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법률 자문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네.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쪽은 또 있고요. 예. 경향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퇴사시키겠다는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경북 구미의 반도체 업체 KEC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표적 정리 해고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그 점을 결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인정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표적 정리 맞다. 이번 판결은 경영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해고 대상자 선정 때 노조 탄압 의도가 의심되더라도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주도록 함으로써 정리해고 요건을 또다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후퇴시켰다는 그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경영권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보다도 상위 기본권으로 격상시킨 그런 꼴입니다. 뭐 최근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또 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이 말이죠. 법원이 전반적으로 반노동적 기류가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노동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세계일보가 구면해서 실었는데요. 비정규직 증가 책임론을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사측은 정규직 귀족노조가 비정규직 증가의 주범이다. 이러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기업이고 노조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증가 책임론을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채용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증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연구 결과라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인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노조 가입률이 오르면 비정규직 고용이 는다. 그럼 또 이런 그 통계는 어떨까요? 지금 국내 노조 조직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1997년만 하더라도 25.7, 2000년에는 12%였던 연도별 국내 노조 조직률, 2010년에 9.8%로 떨어졌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통계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 같은 그 조사 결과 노조 가입률을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원인으로 삼는 이런 결과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노사관계 얘기할 때 항상 상생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예. 일단은 사용자 측에서 이 노동조합을 적으러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많이 가입하니까 예. 노조 가입이 어려운 우리는 비정규직 뽑겠다. 예. 왜냐하면 당신들 노조 가입하면 계약 연장 안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로. 예. 예. 아마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 우경화 성향을 띠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한국노동연구원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봤는데 이곳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네요. 보니까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국내 핫 이슈로 떠오른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같은 이런 VIP 측근 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이 지난 3월에
정윤회 씨가 이재만과 안봉근, 현 그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대통령 측근 아니겠습니까?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림자 권력 행세를 한다고 들었다고 밝히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를 근거로 해서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데, 예. 정윤회가 이재만과 안봉근을 통해서 그림자 권력 행세를 한다고 들었다. 정우성은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경정이 밝혔다는 거군요.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입니다. 아시는 대로 정윤회가 박지만 미행했다. 이 보도를 한 주간지가 바로 시사저널 아니겠습니까? 이 정윤회 씨 관련한 그런 앞서가는 보도를 해왔던 시사저널인데, 이 정윤회가 이재만과 안봉근을 통해서 그림자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는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이 여권 핵심부가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비선 권력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요. 문건을 생산한 박모 경정이 풍문을 모아서 작성한 문서가 청와대 외부로 빼돌려져서 오보를 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동향을 담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언론 보도 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묻어둔 점,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사실일 경우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올 내용이 포함된 박경정의 보고를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조기에 종결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문건에 거론된 당사자에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는 진상 파악 끝,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관련한 내용이 국민일보 3면에 실려 있는데요. 아니 이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 이 권력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조기에 수습하려는 청와대 행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보안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당사자의 해명만 듣고 종결한다. 이 의아스럽다는 거죠. 지금 박지만 정윤회 암투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내용은 또 계속해서 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예.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면은 이 박경정 이 사람이 문건 유출을 내가 하지 않았다. 박경정이 무슨 라면 박스에 싸가지고 청와대 밖을 나갔고, 그 라면 박스 안에 관련한 문건이 있었고, 이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다 라는 조선일보의 지난 토요일자 보도는 한마디로 소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잠적했다, 휴관했다, 그래서 감춰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박경정인데, 예. 언론 여기저기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시사저널과도 인터뷰를 했고요. 예. 오늘 한국일보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일보가 좀 뭐랄까요, 좀 오버했네요. 예. 오늘 일면 보니까 본보와 단독 인터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독 인터뷰가 아닌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단독으로 했겠죠. 그때는 여러 기자들하고 함께한 게 아니라 예. 한국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한 거군요. 예. 청와대나 여권의 반응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대목이요. 예. 찌라시 수준의 그런 얘기들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 정리한 거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서 또 공공기록물법 위반했다고 수사는 의뢰하고요. 예. 앞뒤가 안 맞는 대응 같아요,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중요하지도 않은 문건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화들짝 난리를 피우는지. 일단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박경정 말은 이렇습니다. 정윤회 문건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근무할 때 도난당한 것이다.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청와대 근무할 때 도난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청와대 내부에 도둑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누군가 복사를 해간 것 같다. 증거를 갖고 있다. 문서 유출을 지시한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 내부적으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도해 갔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청와대가 이 찌라시 수준의 그런 문건이다라고 폄하를 했는데, 이거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음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 알고 봤더니 박지만 인맥이더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박지만 대 정윤회의 대결 구도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박경정이 아닌 청와대 제3 인사가 문건을 반출했다. 이렇게 증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라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들어가서 A4 용지 수백 장 분량을 복사했다고 하는데 이걸 검찰 수사관에 넘겨서 유출이 된 것 같다라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관에 넘겨서 유출이 됐다. 네. 그러면 또 이게 수사한 내용을 이렇게 언론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유출한다면 이것도 또 범법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검찰은 그러면 뭐 고소장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대충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정윤회 씨하고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말이죠. 정윤회 측근과의 인터뷰를 크게 다뤘는데 중앙일보는 아예 정윤회 씨하고 다이렉트로 인터뷰를 했네요. 예, 지난 7월에 이어서 아마도 김진 정치 전문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예. 그렇죠. 지난번에 정윤회 씨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기사가 아니라 칼럼 형식으로 나왔죠. 예. 당시 정윤회 씨는 자신은 뭐 국정에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김진 정치 전문 기자에게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 가겠다. 3명의 비서관과 연락 안 했다. 내 모든 것을 수사하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잘못 있으면은 감방 가겠다. 아니 자기가 뭐 감방 간다고 합니까? 이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보내는 거죠. 이런 인식에서부터 이제 상당히 정윤회 씨가 이게 자신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근데 주목되는 부분이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아예 대놓고 거의 증명사진급의 정윤회 씨 정면 사진이 실렸습니다. 후레쉬까지 터트린 흔적이 보여요. 예. 정윤회 씨 그동안 뭐 옛날 사진 혹은 뭐 어느 경기장인가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진 이런 거 정도만 이제 나왔었는데 예. 아예 이 색치가 성성한 이런 정윤회 씨의 정면 사진이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7월 1차 인터뷰 때 찍은 거라고 하는군요. 찍은 사람이 바로 김진 기자입니다. 예. 근데 정윤회 씨 사진은 나오면 안 됩니까?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되나요? 글쎄 뭐 이 포즈를 보니까 김진 기자가 찍었을 때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면으로 촬영을 해서 말이죠. 근데 정윤회 씨 그간에 사진이 이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측면 사진, 과거 사진 뭐 이런 것만 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윤회 씨의 최근 사진이 실렸네요. 예. 예, 김진 정치 전문 기자가 또 사진 기자는 아니니까요. 예. 글쎄, 사진 기자라면 또 이렇게 찍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한겨레 3면 분석 기사가 가장 저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에게는 박지만 쪽이 정윤회 견제에 나섰다가 되레당했다. 이 마쿠 실세 파워 게임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건데요.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의 박모 행정관이 작성했다는 이 문서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라면 또 다른 쟁점은 이 문서가 어떤 이유나 의도로 작성됐고 또 외부에 공개됐을까 하는 점인데 보고서, 과거 발언 등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살아있는 2년차 권력을 둘러싼 예민한 사안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당사자들은 종적을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입을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초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외부 실세들이 청와대 내부에서 벌인 은밀한 파워게임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한겨레는 정치권에서는 보고서 세부 내용의 진위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이유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좌천된 다음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사안의 본질과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 사이에 알력 다툼이 그대로 드러난 셈인데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인사 등 어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형국이란 거지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정윤회 씨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청와대 총무 제1, 제2 부속실 비서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하려 했고 박지만 회장 쪽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를 견제하면서 빚어진 사건처럼 비친다는 거죠. 이전에 불거졌던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 미행을 했다는 그 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응천 비서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만 회장 쪽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행정관, 박모행정관, 정윤회 관련한 그런 문건을 작성했던 박모행정관이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문고리 권력들을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문고리들이 박지만 회장을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봤을 때 정윤회와 박지만의 갈등 구도로 보는 것이 이 사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티가 될 만한 그런 단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태가 왜 촉발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될 본질은 따로 있죠. 이게 직함도 없는, 공식 직함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정윤회라는 사람이 과거 대통령과 연이 있었다고 해서 국정원을 농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여당은요, 국정농단 의혹을 문서 유출로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원의 기강회의라면서 의미 축소에만 부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야당은 정윤회 게이트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회의를 열죠. 여기서 무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예,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 일탈이라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모경 등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그런 내용이 또 실려 있습니다. 일면에 실려 있는데요. 결국 지금 청와대가 이제 또 정권이 이 사안을 문건 유출 쪽으로 이렇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흐름이 엿보입니다. 예. 오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산케이 신문 서울 전 지국장 예. 이 사건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일본 언론이 청와대에 대해서 의혹 보도를 한 신문, 그러니까 세계일보를 또 고소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정윤회 국정농단 논란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교도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남성이 정권 2인자 김기춘 비서실장을 몰아내려 하는 등 정권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박근혜 대통령의 전 보좌관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리에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 청와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계일보를 고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그늘의 실력자인 정윤회 씨가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전하면서 전 산케이 지국장 기소건과 이번 국정농단 논란을 연관지었습니다. 지지통신은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소문을 모은 것이라고 문건 내용을 부인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는 있다라면서 문건 존재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래저래 나라망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언론,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 청와대 차라리 잘 됐다. 가급적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러면서 굉장히 억울한 처지였는데 이참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다 하면서 희망 섞인 반응을 보였다는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금 대통령이 경제혁신, 연금개혁도 벅찬데 이런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논란이 불거져 나옴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럽다 라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좀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면에서 검찰 역시 문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 같다. 유출 경위 수사로 결국 이어질 텐데 이로써 물타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아래에서는 진상규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예. 오늘 이 내용들을 오늘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측근 비리를 용납 못한다는 정치인 박근혜. 야당 대표였던 2005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등 권력 실세들의 부패와 비리를 막는 것이 부패 척결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그러나 그녀는 정윤회의 입장인 최태민과의 관계 문제로 2007년 추궁받았는데 인명진 목사와 박근혜 후보의 후보 도덕성 청문회 때 문답. 박정희 대통령 국무비서관을 지내신 이 손우련 씨가 계신데, 이분이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에 자기의 그 비망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1977년 9월 12일 밤 대통령은 근해양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및 백광현 정보부 7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구국봉사단 최태민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친국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나에게 큰 영예인 근해영과 관련해 무리를 일으켰던 최태민 구국봉사단 총재를 거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최태민을 거세하고 향후 근해와 청와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구국봉사단 관련 단체는 모두 해체하라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보도된 비망록 보도된 내용입니다. 적어도 공보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비망록에 그 얘기를 적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적으셨을 텐데,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변 참모들이 다 이런 건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주변 참모들의 보고 내용이 잘못됐고 박 대통령에게 음해성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거세를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왜 대검도 있고 중정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한 비서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는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국봉사단을 해체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도 이 비서관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그 후에 구국봉사단 활동은 더 넓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신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신문에 전부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구국봉사단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오면 아버지께 저녁에 식사할 적에 제가 이런 행사에 오늘 다녀왔는데 이런 봉사활동도 있었고 이런 격려사를 했습니다. 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구국봉사단 활동하는 거 다 알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왜 이런 지시를 손우련 씨한테 내리셨는가? 이거는 뭔가 비망론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어떤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 수필에도 썼지만 세상에 이렇게 인심이 변할 수가 있느냐, 또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니까 손우련 씨가 이렇게 한 거군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